있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박인섭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을 소개하고 관련된 이슈들이나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리액추 진행해 주실 저희 동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비평가 박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리액추에서 다룰 작품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부터 사실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해서 다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이죠. 10만 관객을 돌파한 김보라 감독의 영화 벌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이외에도 사실 워낙에 호평이 많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벌써 일각에서는 2019년 최고의 한국 영화가 아니냐라는 평가까지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찬의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다른 관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할 때에는 저희 멤버들의 이제 항상 대책 없는 멘트들이 스포일러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벌새에 대한 20자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자평 먼저 들려주실 분은 심진경 선생님. 저의 20자평은 위태롭지만 위태로움으로 단단해지는 은희들에 관한 영화. 30자평 되는 것 같아요. 40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냥 쉽게 은희라는 여중생의 성장기죠. 성장기인데 이 영화 공간은 되게 좀 폐쇄적 동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은희한테 집, 그다음에 상가, 거기 이제 그 학원이죠. 상가,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세 가지 폐쇄적 동선을 이제 따라 움직이다가 이제 여기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뭐 락카페, 그다음에 노래방, 그러다가 이제 병원, 그리고 나중에는 지영 선생님 집,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그 폐쇄적인 회로를 이탈하는 그 지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세계가 확장되는 거고, 이 은희라는 그 주인공의 세계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확장된 만큼 그 은희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그 세계에는 바로 이제 일종의 담배 피우기라든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키스하기 등과 같은 날라리 되기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상한 미묘한 성적 긴장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태로움 때문에 은희가 더 단단해지는 얘기라고 보았고, 이 감독의 비범한 부분은 바로 이제 평범한 불행들 속에서 비범한 순간들을 포착해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뻔해 보이지만 좀 뻔하지 않은 그러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본대로 그대로 읽으셨네요. 멘트가 아니거든요? 멘트가 생각보다 빨리 끊어져서 좋다고 해야 될지. 어쩐지 간결했어. 자, 다음 20자평은 박권 선생님 20자평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 입자평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었던 나날들의 스냅 사진입니다. 20자평 넘네. 한마디 할 줄 알았어 내가 사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프랑스의 사진 작가가 있잖아요. 그 브레송이 이제 애용했던 카메라가 라이카 M3였는데 이거를 이제 늘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풍경들 혹은 찰나의 순간들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냅샷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스냅샷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까르띠에 브레송이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유명해졌지, 사실은 그 시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잖아요. 그냥 온 우주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그냥 사진으로 남겼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하게 되는 건데,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 연결시킨 것 같은 영화였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학생인 소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날서 있는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학교 2학년 네. 요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2병의 딱 그 통과를 그 시절을 통과하는 건데 네. 예전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죠. 카메라 마치 사진처럼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2병 치고는 음. 너무 잘 넘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상민 작가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까먹을 뻔했어요. 제 20자평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얘기들 해가지고 뭐요? 편집해버려야지. 그러시든지. 자, 제 20자평은 앞에서 길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시간만 참으세요. 아, 영화 깁니다. 2시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 재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영화 끝났겠지 하고 봤는데 1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1시간 정도 영화를 지켜보고 있을 때는 약간의 의식의 흐름 기법 같아요. 그냥 얘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그 사건들이 너무 다 분절적이어가지고 도대체 뭔 의도로 이걸 찍으려고 하지? 뭐 실험 영화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포기할 때쯤, 그때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감독이 앞에서 깔아놨던 거를 뒤에서 슬슬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성수대교 붕괴를 기점으로 해서 의미화를 갑자기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감독의 의도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1시간만 참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 영화의 진가를 비로소 볼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 소녀의 성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좀 이 영화의 특수한 지점, 우리가 흔히 보는 성장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감독이 벌새라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 벌새는 제 생각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1초에 막 몇십 번씩 날개짓을 해야 겨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엄청난 활동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소녀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을 버티는 데서 이 소녀는 굉장히 힘겨운 것이고 벌새만큼 힘찬 날개짓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루를 지탱하기 위해서 벌새가 이 꽃 저 꽃을 찾아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요. 이 소녀는 영화 내내 남자친구, 또 자기를 짝사랑했던 여자 후배, 그리고 뭐 김영지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소녀가 일상을 버텨가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소녀는 혼자 그 김영지 선생님이 남긴 질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걸어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이 소녀는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의미들이 다 후반부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만 참으면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잔잔한 감동과 의미가 동시에 온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20자평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길게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제일 길게 하네. 20자평은 짧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자평에 대한 부연이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반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는데. 저는 지루했습니다. 안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어떤 94년도적인 장면들에 대한 공감대들을 적절하게 자극하는 장면적 배치였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는 지점도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저는 저랑 잘 모르겠던데 여중생이라 비슷한 시기에 사셨던 거 맞죠?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올해 40. 그녀는 올해 40. 그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꼬리깔이라고 거기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훔치는 거 그렇죠, 문방구에 그렇죠. 가서.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꼬리깔이라는 말 자체. 꼬리깔이라는 말 자체는 아마 지역 방언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서울에서 쓰던 말이면 아마 저는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끝났으니까. 갑자기 본인의 범죄를.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공감대가 확 됐다는 거.